오늘 6회 채점 나으셨죠? 네. 오늘도 역시 대입학 잠깐 생김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난도 있는 문제 위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5번과 같은 글의 생김새가 전형적으로 이제 구체화해서 일반화가 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소재 특징 잡는 거는 여전하고요. 지성이 cannot command the emotions. 지성이 감성이라는 걸 명령할 수는 없다. 하지만 it can channel. 자, 여기에서 이제 it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제 가주어진 주어에 대해서 잠깐 했지만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를 배우고 나서 it을 잘 해석 안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명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it, they 이런 친구들. 자, 그래서 얘는 지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성은 경유하게 할 수는 있다 이거야. 원래 이제 채널이 명사로 쓰게 되면 통로란 뜻이죠. 통로. 그래서 경유하게 하다. 존재하는 어떤 감정적 에너지를 이동하게, 경유하게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for example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글을 일반화해서 어떻게 흘러가겠다? 일반화해서 구체화로 흘러가겠다. 제너럴에서 스페시픽으로 가겠다. 라는 글의 전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히 얘기가 나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감정이 X를 원하면 지성이 감성에게 Y라는 걸 하게 되면서 X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끈다 이 말이야. 그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구절절히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는데 여기 넘길 필요 없겠네. 이 부분이 X, Y, Z에 대해서 얘기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뭐 시키는 구간이야? 일반화시키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주제 포인트. 그래서 감성이 X를 원하게 되면 지성이 Y를 하게 됨으로써 X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같은 내용의 반복.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일반화시킨 게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이 flows down, 아래로 흘러, chains of the desire, 이 바람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의 아래로 흐르게 돼 형성된 뭐에 의해서? 지성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바람이라는 고리에 아래로 흐르게 된다. 즉 여기에서 anxiety가 가리키는 게 뭐다 결국? 이모션이죠. 이모션. 그치?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 지성에 의해서 흐르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주제를 삼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주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뭐다? 감정이 원하는 게 있으면 지성이 그걸 이끌어 줘서 하게 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놀고 싶어. 나 20대 때는 정말 멋지게 놀고 싶어. 라는 어떤 감성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성이 그걸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의 능사는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모두 여기 앉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슨 역할? 지성의 역할. 어디 안에서? 감성의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의 지성의 역할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정답 5번이었고요. 여기 프로스 앤 컨스 어제 독원하면서 try and error, 그치? 그 표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뭐 비슷한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프로스 앤 컨스는 이제 찬반 양론이라는 뜻이 있어요. 긍정적인 쪽, 부정적인 쪽 둘 다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긍정, 부정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사이에서의 갈등 역시 아니었고요. 갈등은 마이너스 요인이죠. 지성이 감성을 이끌어준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Moderation of a gratifying desire. 이 바램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절의 중요성. No. 그래서 걱정은 한 사람의 감정을 통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성이 빠져 있네요. 그렇죠? 항상 그렇듯 주제에는 항상 그 핵심 소재어가 꼭 들어가 주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텔렉트와 이모션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 주셔야 된다. 6번도 뭐 어렵지는 않은 글의 내용이었는데 요 표현 읽다 보니까 요 표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요인, 마침 또 동의어의 패턴으로 나오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있길래 한번 눈여겨 좀 봤어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런 것들 해석해 보면 농경의 발달에 의해서 이것이 따라가 진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시면 그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요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분사로 말씀을 드릴게.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맨날 헷갈려 지금 동사구로 나왔지만 선생님은 지금 분사로서 지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다 뭐 비동사 쓰면 그게 저 동사구가 되는 거니까. 일단 직역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야. 그러니까 B를 따라가는 A니까 결국 얘는 누가 먼저야? B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A가 뒤따른다라는 얘기로서 이어주시면 돼. 그치? 그러니까 B에 의해서 따라가지는 A니까 얘는 반대로 보다 A가 B에 의해서 뒤따라가지는 거니까 A 다음에 B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처럼 딱 동사구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뭐다? 내용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로 보실 수 있는 거야?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고 그 is followed by, was followed by 뒤에 있는 것들이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치? 그거와 같은 동사로서 이 led to도 역시 인과동사거든?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단순한 도구, 원시 시대의 어떤 헌팅 기술의 등장이 단순한 도구를 포함해서 그게 첫 번째 Great Technology Advance인데 첫 번째 기술 발달인데 그 기술 발달이 뭘 이끌었다? 농경 발달을 이끌었다. 이렇게 가시면 돼. 그 농경 발달은 뭘 이끌었다? Plant Cultivation을 이끌었다. 식물 경작을 이끌었으며 또 이것이 had far-reaching social consequences. 최종적인 어떤 사회적 결과가 또 되었으며 그때 이후로 음식이라는 것이 저장되고 리필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의 순차적인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velopment를 선행사로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원인이 돼서 lead to에 있는 뒤에 있는 것도 역시 결과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치?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be followed by나 led to나 또 인과동사 몇 개 좀 알아둘까요? 인과동사 중에서는 뭐 cause, 야기시키다. 같은 모양으로 맞출게. 야기시키다. brought about, bring about이죠. brought about 무슨 뜻? 유발시키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유발시키다. 그 다음에 resulted in. 지금 쌤이 PP의 형태로서 써서 그렇지 이 친구들 전부 다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냥 일반 동사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야. 근데 얘가 능동태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얘가 원인, 얘가 결과죠. 요 관계성, 화살표 관계성 요거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가 이제 더 이상 부분적으로 통제되지 않았으며 뭐에 의해서? 음식의 자원의 부족에 의해서. 그러면서 헌팅 게더링 소사이어티가 required physical mobility를 요구했기 때문에 it was inefficient. 효과적이지 않았어. 뭐 하는 것이? large number of children. 많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는 거. 왜냐면
옛날에 농업사회에서 때는 니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막 7남매, 8남매, 9남매 마을에서 자라신 분들 아니겠어? 그치? 선생님 아버지께서 이제 70대신데 그분들도 최소 4남매, 5남매, 3남매에서 5남매 요 사이에서 많이 키우죠. 그 이유가 보면 농경사회다 보니까 아들을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을 거야. 사실 남아 선호 사상이 뭐 대를 잇는다. 야, 대 잇기 전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대를 이어. 대를 잇기는. 그냥 남자애들이 나중에 크면 근육 발달로 인해 이 말 그대로 그치? 맨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치? 힘으로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를 선호했던 거지. 사실 무슨 대를 잇고 나발이고 그게 어딨어. 그치? 나중에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농경 발달이 돼서 정착 사회를 일으키면서 뭐야? 많은 아이들이 이제 정착 사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수. 얘네는 이제 헌터 게더링에 대한 얘기니까 사냥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었다. 이런 얘기로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마지막까지 또 보시게 되면 뭘 초래 여기 인과동사 또 나왔죠. 요거까지 쌤이 체크한다는 게 앞에 게 원인입니다. resulting in이 결과야. 요 모양이니까 인과입니다. 지금 PP는 인과가 거꾸로 뒤집혔어. 그지? 그렇게 챙겨 두셔야 돼. 즉 음식을 모으는 것보다 뭘 추구했어? 농경사회가 이제 자유로워지게 된 거야. 뭘 종사하는데 뭔가를 추구하는 거. 아더되는 이외에도 그러니까 음식을 모으는 거 외적으로도 뭔가 추가적인 어떤 추구를 계속 하기를 종사했죠. 따라서 또 그 결과 뭐를 일으켰어? 좀 더 정교한 사회적 구조가 이루어지게 됐으며 with 뭐와 함께 분업이라고 하죠. Division of Labor. 이것이 또 뭔가 직업적인 어떤 전문성 같은 것들을 또 허락해주게 되죠. 지금 얘들아 헌팅 테크놀로지에서 지금 뭐까지 내려온 거야? 분업까지 내려온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쭉 읽다가 물론 다 읽으시는 게 가장 뭐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효율성으로 따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의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인간 사회의 농경과 그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대입 파악 한번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개인적으로 선생님 저 이번호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워낙 이 시간만큼은 모두 다 아이라서 보도록 합시다. 글쎄 15번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 3단 논법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이게 글을 읽으면서. 왜냐면 우리가 빈칸의 포인트가 new를 식별해. 근데 by ing 하면 우리가 뭐뭐 함으로써라고 하잖아. 함으로써는 항상 뭘 찾기? 방법 찾기야. 방법 찾기. 그지? 그러니까 빈칸을 찾음으로써 빈칸을 찾으면 뭐가 발견된 거야? 새로운 걸 식별하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새 것을 파악하는 게 내가 새 것을 인지했구나라는 것은 결국 뭘 발견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죠? 뭘 발견해야 내가 새 것을 파악했구나, 인식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느냐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역시 소재 특징 잡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억들이 수식어 do not necessarily appear 반드시 인안에 등장하는 거 아니야. appear 다음에 형용사 명사 나오면 우리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치사 명사 나오게 되면 얘는 등장하답니다. 등장하다. 1, 2 형식이 다 되니까 확인해 주세요. 특정 시퀀스 순서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딱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We do not attend to. 우리가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organized way. 그치? 조직된 방식으로 우리가 그 경험을 다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뇌는 진화해 세상을 스캔한다는 방식으로 훑어보는 거죠. 스캔은.
not to attend just one aspect of it. 그것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측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훑어보는 거야. Each new scan, 한 번 한 번의 그런 새로운 훑어보기는 결국 뭘 모게 돼? 신호를 모게 되고 기억에 대한 어떤 신호들, 신호라는 건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을 모으게 되고 이게 바로 방법 나왔다 얘들아. 의문사 how는 방법을 향해 있지, 그치? 어떻게 우리가 생존했는지 throughout the evolution. 이 진화 전반에 걸쳐 우리가 생존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존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 이거죠. 됐니? 생존은 결국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하게 됐다. 훑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했다. 그리고 그 훑어보기가 makes the satisfying explanation for why we are so attractive to novel events and objects. 새로운 사건이나 대상 같은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은 스캔 때문에 생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걸 보게 되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nything that is not part of our former experience, 이게 말 그대로 이전 경험이죠. 그렇죠? 이전의 경험의 부분이 아니었던 것, 즉 새롭지 않은 것, 새로운 것, 부분이 아닌 것이니까, 그렇지? 그것이 바로 뭐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 필자가 it is important로 얘기합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가주어진 주어네요. 그렇죠? 필자가 이 글에서 진짜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뭐가 중요하다? 검토해보는 것. 세상을 어떻게? for the new. 새 것을 위해 세상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constantly 계속 검토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 그렇죠? 왜? 우리는 스캔을 통해서 생존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우린 계속 생존할 수 있겠지.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we'll look forward to, 우리는 계속 학수고대 기다리죠. 이러한 해석들을. 그 다음에 발견들을. 그래서 우리가 스캔하고 remember 하는 거야. 우리가 스캔하고 곧 뭐 한다? 기억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what we see, 우리가 본 것이 not in our memory, 우리 기억 속에 없다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면 it gains special significance. 그건 특별한 어떤 중요성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위험한 것일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경험을 못했다는 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스캔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이게 for the new가 되겠죠. 그렇죠?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스캔을 계속 검토를 하고 그걸 따라서 기억을 해서 우리는 생존을 하는 것이다. 기억 역시 다시 뭐 하는 거야? 경험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게 위험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생존의 요소가 된다. 그러면 새 것을 파악한다는 건, 새 것이 파악한다는 건 뭘 발견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치? 경험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새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마침 또 보기가 얘 하나로 잘렸네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즉 기억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유추해 주시면 되는 문제 아니었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글은 새 것을 파악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국 간접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 것이 어떻게 판단되어 우리가 생존을 했는지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됐던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빈칸 고르기가 조금 더 저기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래된 것과 유사한 아니죠. 스터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이렇게 휘휘졌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휘휘졌다인데 이게 정치적 의견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선동하다의 뜻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의 마음을 휘휘젓는 행위를 얘기해서 선동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imagination을 선동한다, 휘휘젓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it 같은 거 나오면 해석 잘 하시라고 했죠.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휘젓는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은 단순화시킨다. 우리의 일상의
임무들 전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발견해냄으로써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6번은 그래 구조로 좀 말씀을 드릴게. 소재는 수요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얘가 소재였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 그지? 그래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지? 괜찮아 얘들아? 메인테인 여기서 유지하다 말고 뭐가 있다? 주장하다, 말하다가 있어. 근데 이제 법칙이 주장하다, 말하다 하면 이상하잖아. 그치? 말하는 대상도 아니거니와. 사람이 메인테인 하면 주장하다, 말하다가 하지만 요 법칙, 규율 이런 것들이 메인테인스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that 이하를 어떻게 하다? that 이하라고 쓰여 있다. 말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요 공급 법칙의 가장 흔한 패턴 뭡니까?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안 사겠지. 그치? 찾는 사람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어떤 일반 일용품에 대한 어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얘들 들고 있나? 내용 파악했는데 그것들의 소비가 떨어지게 되며 그것들에 대한 수요도 역시 줄어들게 된다. 뭐 당연한 얘기. 근데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역접 여기 있잖아. 네버덜릭스는 역접입니다. 혹시 기억나 얘들아? 역접은 뭘 역접이라고 했죠? 뭐는 고정? 소재는 고정. 뭐만 전환? 방향만 전환. 그게 역접이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원래 당연한 이치인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죠. 뭐? 예외가 있다. 그럼 이것도 결국 뭔 거야? 통념에 대한 반박인 거야. 이 법칙에, 그치? 이 법칙에 예외가 있대. 그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반박에 있다. 그치? 요걸 핵심적으로 잡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 예외가 뭐냐? 그것들 중 하나가 요거 Veblen Effect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용어, 경제 용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Veblen Effect에 대한 개념을 아신다면 이게 쉽게 읽혔을 거고 어쨌든 예외에 대한 예외 상황이니까 그 정반대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Veblen Effect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상한 어떤 시장 행동인데 그 시장 행동 속에서 고객들이 소비를 해. 더 높은 가격의 그 물건들 그리고 그걸 소비하고 또 더 많은 만족감을 얻어. 그 비싼 물건에. 반면에 유사한 어떤 low priced substitute 그러니까 낮은 가격의 대체제는 available. 사용할 수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비싼 제품을 사서 만족감을 드높인다 이 말이야. 재밌네. 우리 뭐야? 요즘과 같은 베벌린 이펙트는 뭐 두쫑크 요즘 좀 시들해졌지만 그지? 야, 그거 진짜 빠르게 시들해지대. 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집에서 두쫑크 만든다고 내가 막 짭쫑크 만든다고 막 두부면 사다가 막 쇼를 했었는데 그때 12알 정도 만들었거든? 아직도 집에 3알이 남아있어요. 그때 만든 게. 한 10일 전에 만든 건데. 아무튼 그거 막 하나에 진짜 처음에 말도 안 됐지. 요만한 게 무슨 뭐 5,000원부터 시작했나? 뭐 7,500 크기에 따라서 막 7,500원, 9,000원 막 이러던데. 그렇게 비싸도 사 먹지, 그치? 초콜릿 보고 편의점 가서 1,000원 주고 사 먹으면 만족할 것을 왜 그런 걸 사 먹어 하지만 맛은 있더라, 그치? 어쨌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높은 가격에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 대체제가 있는데도 비싼 거 사서 만족한다 이거. 그래서 베블린 굿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다 여기에서 다 있었고 얘는 또 positive sloping demand curve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승 곡선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향. positive하게 올라가는 곡선. 그지? 그래서 그 곡선이 the greater price the product 그 제품의 가격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수요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된다. 더비더비로 추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보면 어디까지요? 팬시카 얘기 나오고 이 플런지라는 단어 맞아.
이게 지금 줄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보기 힘든데, 요 플런지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시나요? 플런지? 근데 위에 대한 설명이 왜냐면 변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위에 설명은 방금 전 문장만 해도 뭐야?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에 대한 폭도 증가하게 된다. 같은 곡선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plunge in the prices of the Babylon goods. 그럼 Babylon goods에 대한 니네가 이해가 있으니까 얘 가격에 플런지가 됐다는 건 could 빈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Babylon goods라고 할까요? VG. Babylon goods에 대한 어떤 가격의 플런지가 빈칸할 수 있다잖아. 그치? 이 가격이. 그리고 부연 설명이 나오잖아. 어디 아래에 있는 Babylon effect 아래에 있는 고객이 강하게 appreciate 인정을 해. 사실을. 어떤 사실? 물품이 그들이 소비하는 물품이 오직 affordable 사용할 수 있다. For a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그러니까 오직 적은 수의 인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정해. 그리고 그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좀 더 비싼 제품이 좀 더 나은 퀄리티를 만들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플런지란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게 폭락이야, 얘들아. 폭락. 이 단어를 아셨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지? 이 폭락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야? 빈칸의 내용이 정답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Babylon goods에 대한 가격이 폭락하게 됐다라는 건 결국 뭐야? 시장에 대한 매력이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Babylon goods는 가격이 올라가야 수요가 있는 건데, 그치? 내려갔다라는 건 결국 어떻게 했다?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빈칸의 내용은 이제 그 관계성만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강화할 수 있다. 뭐를? 수요 공급. 이거 좀 막연한 얘기죠. 그렇죠? 갑자기. 수요 공급에 대한 법을 강화할 수 있다. No. 렌더는 얘들아. 렌더는 이제 make로 보시면 돼. 오형식 make로 보시면 돼.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하게 하다. 사용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댐 누구겠어? 댐 Babylon goods. 그치? 이 Babylon goods들을 less appealing in the market. 시장에서 호소력을 준다 안 준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less는 부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덜이란 말 자체가 그 소재의 부정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치? 덜 호소력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정답? 그래서 2번. multiply 곱해준다. 공급을 high-end goods의 공급을 더 많이 해준다. 너 공급 X. 이상한 마켓이 다시 일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 아니에요. lower prices 가격을 낮춘다. 대체재에 대한 어떤 가격을 낮추게 된다.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추론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플런지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셨다면 문제 풀기가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빈칸 마지막 17번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빈칸은 그래도 할만했어. 그지? 자,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무슨 말일까? 앞에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면 편집자는 생각해야만 할 거야. 인지 아닌지를. Running a one source story. 얘들아 ing running 앞에 목적어 명사가 존재한다는 건 run이 달리다. 이건 알자. 우리가 달리다도 있고요. 흐르다도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자동사의 패턴의 의미로 쓰일 때 얘기고 뒤에 목적어가 있게 되면 이 목적어를 가동하다, 운영하다 이런 의미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인지 아닌지를 편집자는 뭐 하나의 원천, 소스의 이야기들을 다룬다는 것이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빈칸한 리스크의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아, 편집자가 하나의 원천을 다루는 것이 빈칸한 리스크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야. 만약 위에 게 사실이가 아니라면. 뭔가 앞에 내용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편집자가 해야 될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나온 전반적인 내용이 뭐였니 얘들아? 뉴스의 원천은 한 가지만 사용하게 되면 신빙성이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래서 몇 개 이상 최소 2개 이상의 원천이 소스가 와야지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전반적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information in news story 이 뉴스 스토리에 대한 정보가 that comes from more than one source 하나 이상의 원천으로부터 오게 된 그 뉴스 스토리의 정보는 여겨지게 됩니다. 뭐 하다고? reliable 하다고, 플러스하다고. 소재는 뭡니까? 하나 이상의 원천에서 오게 된 뉴스 스토리에 대한 정보. 그건 어떻다? 신뢰할 만하다. 그치? 2 이상에서 온 정보니까. 그래서 리포터가 입증할 때마다 verify 입증하다 정보를 with more than one person 한 사람 이상의 정보를 입증할 때마다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더 강력해지며 그 정보는 좀 더 believable하다. 그러니까 reliable하다라는 것을 좀 더 그치? 부연 설명으로 강조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감 기한에 there might be 있을지 몰라 압박이 있을지 몰라 run the one source story 하나의 소스에서 오게 된 스토리를 운영할 그런 압박이 올지 몰라. 아니 내가 빨리 이거 입증을 한 명 더 해야 되는데 입증할 사람이 없네. 어디서 들어온 정보는 있는데 이걸 뉴스에 내놓긴 좀 그래. 왜? 한 명만 혼자 온 거니까. 하나의 소스로만 온 거니까. 그래서 데드라인, 그러니까 마감 기한이 있는데 2 이상은 못했고 하나밖에 없는데 원천이 그러면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압박이 있겠죠. 특히나 만약에 그 이야기가 exclusive하다면 exclusive하다는 것이 이 얘기야. 독보적인이란 뜻이야. 독보적인. 오케이? 우리가 사전적 의미는 배타적인이란 말을 쓰는데 배타적인보다 이제 독보적인이 조금 더 맞겠죠. 하지만 one source story는 more apt 뭐 하기 쉬워 얘들아? slant라는 단어 좀 힘드셨을 거야. 그치? slant라는 단어는 좀 넘겨 봅시다. 요 단어보다는 어떤 그 소스를 선호하면서 좀 더 slanted 되기 좀 더 쉽다라는 얘기야. 좋은 얘기겠니? 안 좋은 얘기겠니? 하나의 원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하나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하기 쉽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 쉽다 정도의 방향성만 끌고 가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even 심지어 신뢰 가능한 원천이더라도 with good intentions 좋은 의도에 신뢰할 만한 원천이다 하더라도 can be wrong, 마이너스 할 수 있다고. 이 마이너스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렇죠?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2 이상의 입증이 필요하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자, 마지막 예시였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마지막 예시 어디? 폴리스 셰프가 resign the next morning. Even if 비록 the call comes from the reliable source. 그것이 신뢰할 만한 어떤 원천에서 왔다 할지라도 다음날 뭔가 데드라인 다시 여기서부터죠. 예를 들어부터인데 만약 뉴스 조직이 전화를 받았어. 마감 기한에 폴리스 셰프 경찰장이 사임을 한다. 다음날 아침에 사임을 한다는 정보를 받았어. 근데 그러면 그게 아무리 신뢰할 만한 원천이다 하더라도 그건 뭐다? 뭐 하는 게 좋다? 입증하는 게 좋다. 적어도 다른 하나의 원천, 즉 2번째 원천은 최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뭐에 대한 정보? 폴리스 셰프가 사임한다는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는 거야, 결국? 정보가 옳다, 그렇다? 그죠? 이게 나와 주셔야죠. 정보의 오류.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사임한다라는 정보가 사실이 가능하지 않으면 편집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 아, 저 하나의 원천에서 온 게 이 리스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떤 리스크? 정보가 틀리다라는 그 리스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정보는 딱 하나 뭐였다? 그 소스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었다.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8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도 수준의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들어가시게 되면 많이 보시게 될 패턴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준 자체가, 난이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 지문. 자, 먼저 박스글의 끝말잇기를 하기 전에 내용 파악부터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소재부터 잡아보자. 얘들아, 괜찮아? 자,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좀만 더. 자, 소재는 조직 문화였어, 얘들아. 근데 어떤 조직 문화야? 그냥 조직 아니야. Climate for Success. 성공의 기후? 좀 이상하다, 그지? Climate는 얘와 같은 의미야. atmosphere. atmosphere는 이제 대기란 뜻도 있고요. 분위기란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climate와 같은 의미로서는 이제 분위기란 뜻입니다. 성공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조직 문화에서 조직 문화인데 성공을 위해 만들어진 거기선 유용해 뭐 하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team of the workers for their accomplishment. 그들의 어떤 성취에 대해서 어떤 워커들의 팀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할까? 성공 분위기의 조직 문화라는 건 결국 어디에 맞닿아 있다? accomplishment. 우리 성과라고 하죠. 성과. 그렇지? 얼만큼의 성과를 냈느냐, 달성을 했느냐. 거기에 빗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유용하죠.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 근데 이런 것이 can be done. 어디에서 많이 행해져? 그룹 세팅에서. 그룹의 형태에서 많이 행해져. 그룹이라고 한다면 그치? 이게 핵심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직 문화에서의 성공 분위기의 조직 문화에서의 성취. ABC 첫 문장 가보자. 자, usually 보통 그룹의 성취라는 건 정확하게 얘를 맞닿아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그룹의 성취라는 것은 worthy of the recognition.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그룹의 성취라는 것은 documented, 기록되어질 수 있어. for public review. 대중의 어떤 리뷰, 후기 같은 것들의 기록이 되어질 수 있어. 응? A번. 일단 성취라는 소재는 잘 이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A번이 소재의 특징이 맞다 치더라도 얘는 무조건 세모 치고 내려가셔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가끔씩 오게 되는 이 ACB 정답에 대한 압박이 있단 말이야. 이게 예전에는 진짜 가끔씩 나온다라는 취지에서 보았는데 요즘 추세상 최근 한 5개년만 봐도 얘들아 6월, 9월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기본적으로 ACB 정답률이 꽤나 높아졌어.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나올 정도? 그 정도의 빈도율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A번을 첫 문장 읽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가 됐고 이제 A번을 읽으셨을 때 딱 맞아 떨어진다 라는 느낌이 들어도 혹은
긴가민가 한데 그땐 무조건 세모 치고 내려가셔야 돼. 그러니까 BC의 연결성을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도 정답률은 2, 3, 4, 5번에서 많이 나오니까 A번은 맞다라는 생각이 드셔도 보류. 그치? 그룹의 성취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대중의 후기에 기록될 수 있다. 충분합니다. 그렇죠? 성취라는 거. 성취의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번 가보도록 할게. B번 첫 문장. 따라서 중요합니다. 야, 인과관계 포인트야. 인과관계도 순접입니다. 그냥 그 방향을 그대로 이끌고 가주셔야 돼. 콩 심은 데 따라서 콩 나고 팥 심은 데 따라서 팥 난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항상 같은 말에 대한 반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룹 문화에서 조직 문화에서 성취는 중요하니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달하는 것이 뭐 개인적이며 사적인 어떤 인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Those individuals, 그런 개인들, 어떤 개인들 went beyond the call of beauty, 의무, 그 너머로 간 사람들, 이상으로 간 사람들, 너머로 간 사람들은 능력치가 드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For the sake of their team, 그들의 어떤 팀을 위해 의무 그 이상으로, 자기가 할 일 그 이상으로 갔던 개인들에게는 개인적 사적 인정이 필요해. 잠깐만. 지금 조직 문화에서의 성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스 뒤에는 누구의 중요성? 개인 사적 인정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B번은 맞다고 조직이 아니라 여기 뭐? 개인의 사적인 인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소재가 다르죠? 아예 다릅니다. 그렇죠? 반대 소재를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다 왔어. 여기 봐. C번 볼게. However, 하지만 대조 뒤에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뭘 깨닫는 것이 중요해? 그룹 성취, 달성은 rarely는 부정어야 얘들아. 거의 result of equal input from all team members. 모든 팀 구성원으로부터의 투여물과 동일한 어떤 투여물에 대한 어떤 결과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모든 팀 구성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가? 그룹 어치브먼트가. 그룹의 성취, 조직 문화에서 성취는 중요한데 대조 뒤에 그룹의 성취는 모든 성취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조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C번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으로 B번과 C번이 다른,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문화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부터 먼저 가시는 게 맞다. 그걸 부연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A번은 일단 보류였지만 B와 C가 다른 소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어지지 않으니 그래서 A번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A번에서 얘기했었던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개인의 어떤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것이 is spread out, 퍼지기 때문에 over the group, 그룹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there is minimal risk, 최소한의 어떤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어. 개인의 어떤 당혹스러움이나 훗날 동료의 harassment, 어떤 사직, 그치? 해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까지 A번까지 전반적인 내용은 뭐야? 그룹 문화, 성공을 위해서의 어떤 조직 문화의 이점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해주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꺾어야 될 부분이 박스글과 동일한 내용이 A였기 때문에 따라서 뒤에 개인 문화를 또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꺾어줘야 되는 게 어디였어? C번의 however였어. however. 그치? 그래서 대조에서 꼭 그룹의 성취가 모든 구성원의 성취를 말하는 건 아니야. 즉 다시 말해 따라서 뭐다? 개인의 성취에 개인의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A, C, B.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좀만 쉬었다가 삽입 문제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랭크로 가도록 할게요. 랭크 교재 준비해 주세요. 자, 20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번, 21번 같이 보자고. 여러분들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쌤이 괜히 미안하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아침에 잘 안 들어가나?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삽입인데요. 단절 찾기라는 맥락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얼른 들어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연결사부터 좀 제대로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 2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2번이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3번, 4번의 정답률이 역시나 높다 보니까 순서나 삽입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일어나는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자리, 2번 자리에 프리패스권을 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그 약간 그 삽입에서 주는 뉘앙스가 그거 아니야? 1번은 그냥 쌩까, 2번도 그냥 얼추 맞는 것 같아. 3번과 4번에 좀 힘을 줘서 읽다가 얘도 이상한 게 없는데 했는데 5번까지 오면 또 5번은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정한 어떤 2, 3번 그 어느 지점부터 다시 읽고 내려오는 이러한 습성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텐데 피드백이 명확하죠. 뭡니까? 해석이나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에 좀 기민함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여기 however라는 대조라는 명확성이 있으면 어느 지점에서 방향성이 크게 뒤틀릴 거야. 그 부분을 좀 보시자 얘기고 많은 연구들이 드러내준 게 뭐야? 주관적 관찰이라는 것이 잠재적으로 both A and B,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라는 거. 왜 그래? 아이고야. 놀래라. 누구보다 열심히 취침을 취했는데 코피까지 나니까 내가 진짜 그럼 이 외적으로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긴데 속상하네요. 선생님도 얼마 전에 코피가 멎지질 않아. 얼마 전 일이야. 지지난주에. 지금도 여기 좀 여기에 있어. 이게 뭐냐면 코피가 진짜 안 멈추는 거야. 계속 휴지를 꽂고 있었는데 나 심지어 아침에 여기 출근할 때 그날 출근 날이었어.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때까지도 휴지를 꽂고 출근했었으니까 아침까지. 지난주인가? 지난주였을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잠깐 갔다.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코피가 자꾸 난다.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요즘 그 의사님도 나한테 좀 돌려서 얘기하신 것 같아. 요즘 좀 건조하시죠? 그러는 거야. 예, 요즘 뭐 겨울철이라 건조합니다. 그래서 안에 이물질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예. 손으로 파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뭐 피곤하시거나 뭐 피곤하시겠지만 뭐 피곤하셔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코피는 아니고 그래서 많이 파서 생긴 그 상처래요. 근데 상처가 어떻게 그게 혈관이 계속 나오지? 피가? 그래서 계속 저기 했죠. 그래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그만 파시면 된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잘 안 팠어요. 아니 자꾸 여기가 나는 코를 팔 때 약간 요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탁 하거든요. 이렇게 이물질을 탁 이렇게 해서 탁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헐은 거야. 여기가 특히 여기가 헐어가 안쪽이 헐어서 거의 뭐 피가 막 쏟아지더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갑니다. 자, however 뒤에 소재에 대한 방향성이었대. 소재는 뭐야? 얘죠, 얘. 주관적 관찰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가 드러내줬대. 그러면 주관적 관찰은 어떻다?
신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도 않다. 이 얘기였습니다. 주관적 관찰. 그렇대요. 방향성의 전환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문장의 소재는 조금 뉘앙스가 달랐죠.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코치가 어느 정도 관찰하고 평가를 해야 돼.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수행 능력에 대해서. 전통적인 코치 개입은요, 종종 involves, 포함하고 있죠. 뭐를? 주관적 관찰 나왔다. 정답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2번부터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오케이? 1번엔 단절이 없죠. 왜? 지금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의 코치의 역할이잖아. 그지? 코치의 역할 중에 그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한 얘기가 트래디셔널 코칭 인터벤션이잖아. 이게 전형적인 옛날 방식의 코칭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잖아. 트래디셔널을 썼다는 게. 종종 뭘 포함한다? 주관적 관찰과 conclusions, 결론을 포함한다. 뭘 기반으로 한? 그 코치의 인지, 이게 주관적 관찰이죠. 그렇죠? 편견, 편향, 그만의 이전의 경험, 그지? 우리 뭐 스포츠 스타들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글쎄 스타 정도면 안 해도 되겠지만 스타고 밑에 급의 좀 이름 잘 알려진 운동선수들은 보통 은퇴 후에 뭐 해? 축구 교실, 야구 교실 이런 거 열잖아. 농구 교실, 그지? 한 이름 좀 날렸다 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팻말 걸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관찰들이 보통 그 선수들을 키우는 역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주관적 관찰은 어떻다? 코치들의 옛날 방식이다가 1번 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2번 다음 human memory, 인간의 기억의 시스템, 체계가 그러면 지금은 주관적 관찰이 옛날적 시스템으로서 그 코치의 인지, 편향, 이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입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논리적 단절이 없으려면 이 주관적 관찰이 말하고 있는 게 첫째, 인간의 기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지? 이 시스템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죠? 한계가 있다. 그리고 it i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하다. 뭐 하는 것이? Remember accurately all the meaningful events. 모든 의미 있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subjective observation은 이러한 형태예요. 근데 아무런 대조 연결사가 없이 바로 limitations를 얘기한다는 건 그 안에 논리적 단절이 존재했었다는 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문장 삽입이다. 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2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1번은 아까 쌤이 잠깐 얘기한 거 이세 대한 해석을 친구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안 건드릴 수가 없어서 한번 21번 건드리러 왔고 as matter of fact는 말 그대로 뭡니까? 실제로 강조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has developed, 만든 거야. one of the commonest form, 가장 흔한 형태들을, 공포의 가장 흔한 형태들을 만든 거야. 뭐? affect women, 여성들의 영향을 줄 그런 어떤 가장 흔한 공포의 형태들, 즉 그게 아고라포비아라는 것을 결국 만든 거야. 이런 얘기죠. 교훈이 괜찮아? 그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내용, 포비아에 대한 얘기고 그녀라는 대상이 누군지 이런 거에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된다고. 앞에 여자 이름이 나와야 이제 she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아주 큰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비아의 의미는 결국 persistent irrational fear of the specific object, activity, situation. 어떤 특정 대상이나 행동,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비합리적 두려움, 그치? 일관적 두려움, 그런 것들을 포비아라고 한다. 이것이 또 lead to 인과관계 동사, 이러한 비이성적 두려움이 결국 뭘 이끌게 된다?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바램, 강요하는 어떤 바램을 이끌게 된다. 포비아에 대한 설명, 그지? 여자 얘기는 없었습니다. 1번 스킵. 종종 포비아는 these guys랑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단어가 camouflage란 단어거든. camouflage.
평촌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disguise와 camouflage가 동의어로서 나온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본문에는 disguise였는데 보기에는 camouflage라는 단어가 있었어. 그래서 disguise의 빈칸 자리에 camouflage를 쓸 수 있었느냐 어형 변화에서 쓴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의어를 외우는 이유죠 우리가. 그죠? 그런 연습 좀 해두시고 어쨌든 포비아는 위장에 다른 기저하고 있는 문제들로 위장을 해. 그리고 it'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그냥 약간 빙산의 일각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tip of iceberg가 우리가 흔히 쓰이는 빙산의 일각 끝 아주 적은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역시나 she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자 이름은 없었으니까 2번도 스킵. It is also true. 또한 사실이야. 보기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걱정인데 그것이 can be caused by the phobia. 그러니까 포비아에 의해서 그게 일어난 거야. 잠깐만 얘들아 자꾸 여자 이름 안 나와. 그지? 그러니까 2번도 스킵, 3번도 스킵이 돼야 돼. 그지? 그리고 나서 for example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포비아에 대한 어떤 원인과 그의 특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3번 보시게 되면 예시가 바로 나오고요. 드디어 she의 대상의 여자 이름이나 여자라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한 여성이 뭔가 물리적인 어떤 신호, 걱정에 대한 물리적 신호로 고통을 받고 있기 시작한다면 every time 주어 동사, 그녀가 쇼핑을 갈 때마다 뭔가 신체적인 어떤 걱정의 신호가 있어. 그러면 she may be mystified. 그리고 그녀는 굉장히 이걸 궁금해하죠. mystify 한다는 게 이제 신비스러워하다, 궁금해하다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이제 그녀가 4번 아니면 5번 자리 이제 she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갈 때마다 두려워한다. 근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자 literally가 말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뭡니까? 글자 그대로야.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명칭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명칭이라는 걸 아셨어야 돼. 첫 번째. it은 앞에 있는 상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떤 쇼핑을 갈 때마다 약간 좀 더 신체적 걱정의 신호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이 it으로 전부 다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것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의 의미를 얘기해 주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앞에 뭔가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명칭이 있었다는 거야. 그치? 그 명칭이 박스글에 누구였던 거야? 아고라포비아였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였던 거야? 아고라포비아 네모칸 쳐두시고 여기로 화살표를 쳐주시면 되겠죠. 그죠? 명칭이란 얘기야, 명칭. 그건 바로 뭐에 대한 두려움이다? 마켓플레이스,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장 나가면 사람 많으면 좀 두려워하는 사람, 이거 뭐야? 그 뭐죠? 광장공포증? 그게 아고라포비아입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공포증 중에 하나죠. 또 and 다음에 is를 바로 써, 동사를 바로 썼다는 건 주어를 계속 앞에 있던 is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야. 아고라포비아는 종종 특징화되어져. 뭐에 의해서? 강렬한 걱정, 오픈 스페이스의 강렬한 어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특징화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녀처럼 많은 하우스와이브스 주부들이 아고라포비아를 가진 주부들이 그러니까 아고라포비아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 끝나야 돼? 4번에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아고라포비아가 여기 있기 때문에 5번에 대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고라포비아에 대한 설명이 나왔던 곳은 어디였다? 4번 뒤에였다. 그래서 아고라포비아의 첫 등장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설명이 있어야 되니까 아고라포비아는 그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끝! 오늘 수업은 독해는 여기까지 끝나고 적어드릴게요. 랭크 77 오늘 동명사 파트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동명사 파트 거기 문제 푸는데 어법 문제부터 하시면 되겠죠. 어법 문제부터 1, 2, 3, 4번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교재 가져오셨죠? 동명사 파트 펴주시고 자 1분 체크 들어갑니다. 시작.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으로 예전에 많이 물어봤던 거야. 이제 밑줄 쳐놓거나 혹은 비교 문제로 챌린지야, 챌린징이야, 원형이야, ing야 이 패턴으로 문장의 시작점에서 많이 물어봤던 문제였거든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원형으로 시작했다는 건 명령문 아니겠느냐, 그지? 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요 ing로 시작한다는 건 지난 시간 어제였죠? 어제 ing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동명사 주어로 쓰여서 뒤에 본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동명사 주어로서 많이 질문했던 구간이 요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not challenge, 일단 저것을 명사로 보셔도 안 돼요. 왜? not 때문에. not이 왜 그러냐면 얘들아, 요거는 알자. 요거는 상식이어야 해. no와 not의 차이는 알아야 돼, 얘들아. 오케이? 얘들아, 랭크 77 시간이야. 괜찮아? 얘들아, 자 갑니다. no와 not의 차이를 알아야 돼. no는 얘들아 형용사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 뭐가 와줘야 돼? 명사가 와줘야 돼. not은 부사야. 그러다 보니까 보통 형용사나 또 다른 어떤 동사구의 패턴들이 많이 나와야 돼. 지금도 같은 경우는 이제 챌린징이 혹은 투 챌린지 해도 되고요. 정답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챌린징이 됐든 투 챌린지가 됐든 어쨌든 not이 부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부사가 부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건 얘가 또 명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아. participate라는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 동사의 명사 형태가 participation이 있고 participating이 있거든. 우리는 이걸 그냥 명사라고 하고 우린 이걸 동명사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잘 봐. 오브 뒤에 participation도 되고 participating도 된단 말이야. 오브 뒤에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정답인지 얘가 정답인지 집중. 여기 봐. 중요한 거야. 오브 전치사 다음에 participation이냐 ting이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뭐여야 하냐면 얘 뒤에는 participate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전치사, 인, 명사 같은 거 있지. 그치? 동사의 맞춤형의 어떤 전치사 명사구나. 혹은 목적어 같은 패턴들이 뒤에 오게 되게 되면 걔는 우리가 뭐라고 해? 동사구로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해. 근데 participation 다음에 그냥 명사만이 나올 수가 없거든. 최소한 이 명사 둘을 연결해줘야 할 뭐가 필요해? 전치사라든지 접속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제 명사가 나올 거면 전치사가 필요하죠. 이런 패턴들이 좀 인지가 있으셔야 돼. 그래서 명사의 수식 연결이냐 아니면 동사구에 따른 뒤에 나오는 식구인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물론 얘도 전치사 명사구긴 한데 participate in 명사잖아, 얘는. 그치? 한 동사의 세트구로서 다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챌린지냐라는, 챌린지가 명사로 쓰였냐 동사로 쓰였냐는 앞에 부정어인 not을 보고서라도 얘는 동사일 것이다 라는 생각. 더불어서 ourselves라는 목적어가 있다라는 건 그냥 명사로 쓰면 안 되고 뭘로 써야 한다? 동명사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이 파트가 동명사 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은 동명사로 맞춰야 해.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해지게 돼. 그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즉 도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keep 목적어 from ing, 뭡니까? 우리가 ing 하는 걸 막아버린다. 스스로 도전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어떤 삶의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결국 뭐다? 못하게 하다. 못하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하다. 이중부정이니까 뭘 해라야? 결국 뭘 해라? 계속 도전해라야. 오케이? 이 문장에서 말하는. 2번, 많은 10대들에게 practicing a song, 노래 연습을 그룹으로 하는 것은 촉진시킬 수 있어. Feelings of joy, motivation, and the spirit of the teamwork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을 더 촉진시키다. 본동사죠? 주어가 누구였어? practicing이라는 동명사 주어였기 때문에 수일치는 뭐로 맞추신다? S로 맞추신다. 요건 좀 어렵진 않은 단순 수일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밑줄 없이 그냥 통문장만 보고 뭐가 틀렸는지를 동명사 파트를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로만 접근을 해도 난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평소 내신 때는 어떻게 보니 이걸? 그냥 생짜로 보죠. 그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두 고르시오. 이러면 좀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시간 싸움이죠, 결국. Working parents has to. 그럼 여기에서 니네가 has를 딱 봤을 때 working이 동명사 주어구나 하고 왜? ing가 앞에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어제 쌤이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여기 뭐래도 나왔죠? ing 명사가 동사 앞에 있을 때 본동사, 지금은 fosters 앞에 있기 때문에 practicing이 단수라서 s 붙인 거였고 지금의 working 같은 경우는 얘를 수식해주는 parents가 주어기 때문에 has가 아니라 뭘로 가셔야 돼? have로 가셔야 얘랑 수일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인 것이냐 동명사 주어인 것이냐라는 판단을 세우셔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일하는 부모님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일하는 부모님들이 have to recognize 인지해야 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은 working 뒤에 얘를 목적어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죠. work는 이제 자동사예요. 목적어 취할 수 없습니다. 뭐의 중요성? quality, 그렇지. quality family time. 이제 가족 시간, 질 있는 가족 시간의 어떤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며 make an effort, 노력해야만 해. 뭐 지속적인 어떤 기억들을 만드는 거, 뭘 통해 공유된 활동이나 outings, 외부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일치는 이미 여기서 끝났죠. parents와의 수일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have로 바꾸신다. 4번 볼게요. 4번도 얘들아 괜찮아? 주어 동사 문장 파악을 좀 긴 문장이니까 잘 해두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In cultures that value silence. 얘들아 value가 동사로 쓰였다는 거 알겠어? 응? that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다는 거 확인되겠어? 이런 문화에서 침묵이라는 걸 value하는 문화에서 value가 무슨 뜻이야? 가치 말고 또 뭐 있어? cherish의 의미가 있어 얘들아. 같이 많이 쓰이는 단어야. cherish 무슨 뜻? 소중히 여기다. 중요시 여기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침묵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responding too quickly after speakers have finished their turns. 그러니까 여러분들 responding 반응하는 거야. 너무 빨리 반응해. 뭐한 이후에 얘가 접속사로 쓰였죠. after가 speaker가 has finished their turn.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순서를 끝난 뒤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are 어떻다? considered 여겨집니다. 뭐로서 여겨져? having devoted not enough attention. 그렇지. 아, 저 사람 내 말에 집중하지 않았구나. 그렇지? 아, 그러니까 having devoted 뭐 했구나? 헌신했구나. 많은 충분한 attention 집중을 나한테 바치지 않았구나. 그리고 attention과 consideration 고려 사항들 그 말한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집중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으로서 여겨지게 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esponding이라는 동명사 주어를 썼기 때문에 동사의 수일치는 is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4번 문제였습니다. 자, 말할 때 내 말 거의 끝날 때쯤에 바로 지 말 이어서 하는 애들 있잖아. 그치? 내 말을 안 들었단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4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2는 2번, 4번부터 먼저 3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2번, 4번입니다. 이게 뭐야? 잠깐 웅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뭘 눌러? 자, 이제 딱 끝났네요. 3분. 2번하고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이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우리가 써줘야 돼. 다양한 관심사와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두는 것은 그러니까 목적어를 취하는 주어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당신의 삶을 흥미롭게 유지시킨다가 본동사가 돼야 되겠다. 그치? 뭐를? 당신의 삶을 어떻게? 흥미롭게. 요 정도 뉘앙스 좀 잡히셨나? 그치? 그러니까 해석 안에 물론 사실 이 교재의 조금 해석의 의도가 정확히 그 단어를 집어서 한번 문장을 펼쳐봐라는 의도로서 깔끔하게 이제 영어식 문장,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한데, 아무튼 영문을 잘 만들기 위해 해석을 좀 깔끔하게 펼친 편이야, 이 해석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신다면 문장 프레임 잡기 좋을 거야. 자, 우리 첫 시간에 했었던 거 뭐? 명동, 명형을 어떻게 잘 맞췄느냐. 자, 친구를 두다. 친구를 두는데, 친구를 두다. have friends 정도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having 동명사 두는 것은 friends. 지금 뭐 동명사 배우니까 having이라고 쓰지만 to have 써도 됩니다. to have도 써도 됩니다. 친구들인데 친구들의 수식어는 뒤에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다양한 관심사와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가지다의 의미도 좀 어떤 동사의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관계대명사 패턴은 없으셨을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써야 돼? 뭘 가지고 가진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텐데, 뭐가 있었어? 전치사? with가 있었죠? 그렇죠? 이 전치사 with를 가지고 뭘 가지고? with 다양한 관심사. 어떻게? diverse interest. 그렇지? interest와 배경 and 배경, background가 있겠죠. back까지만 쓸게. 이렇게까지. 그렇지? 이 다양한 관심사와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두는 것은, 그 다음 뭐 써야지? 이제 주어구가 끝났구나라고 생각됐으니까 뭐? 동사구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유지시킨다가 본동사가 되셔야 됐을 거야. 킵에 s 붙이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알겠죠? 맨날 우리가 이제 영작 시험 끝나고 이제 영작 시험은 없죠. 그 내신 시험 끝나고 쌤 저 s 안 붙여서 틀렸어요. 그거를 노린 거야. 물론 이제 니네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신 시험이 너무 빡빡하게 내서 애들이 어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조금 후하게 봐주십니다. 근데 봐준다기보다는 좀 이제 평균 점수를 어떻게든 좀 높여야 되다 보니까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치? 그런데 좀 쉬웠다? 100점짜리 수두룩하게 나왔다? 그럼 이제 이런 건 얄짤없습니다. 오케이? 이걸 노린 거기 때문에. keeps 뭐 당신의 삶을
keep하니까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써야 된다는 생각 드시겠죠, 그렇죠? Your life를 너의 life를 어떻게 흥미롭게는 exciting. 저 끝에 맨 앞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만 쓰면 딱 되셨을까요, 그렇죠? 다양한 관심사 배경을 가진 친구들, 그지? 나머지는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썼네요. 대학교 가면이더라. 선생님은 글쎄 모르겠어. 나는 백이나 이런 건 없거든. 백, 뭐 어른들의 어떤 저긴 막 그런 거 있잖아. 군대 갔을 때 선생님이 어쩌다가 백을 갖게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 대학교 때 친구랑 쌤이 20살 때 쌤이 농구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했거든. 동아리 농구를. 뭐 선수 농구가 아니라 동아리 농구를 계속해서 뭐 대회도 가서 막 친구들이랑 막 놀고 하다 고3 때 잠깐 공부하느라 쉬었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가서는 이제 내가 농구를 여기서 할 생각은 못 했는데 거기 마침 또 이제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친해져서 농구를 같이 하게 됐어. 그래서 그 친구랑 되게 친해지게 됐지. 운동하게 되면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수업도 같이 듣고 뭐 다 같이 했지. 그러다가 이제 걔가 2004년 2월에 군대를 갑니다. 근데 내가 2004년 4월에 군대를 가. 1학년 마치고 2학년까지 마치고 2004년에 이제 2월 내가 4월에 군대를 가서 이제 다 애들 내 친구들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니까 선생님이 2학년 마치고 늦게 간 케이스였어. 그래서 걔도 그렇고 그래서 둘 다 2학년 마치고 갔는데 그래서 우리 둘밖에 없었으니까 친구 군대 가는 거 내가 같이 가줬어요. 부모님이랑 걔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잘 가 해주고 2달 뒤에 너도 잘 가 그래가지고 그래 또 하자. 걔가 또 100일 휴가인가? 내가 이제 100일 휴가를 맞춰서 걔도 이등병 휴가인가? 휴가를 맞춰줬어 걔가. 편지 그때는 이거 핸드폰 못 썼어요. 그러니까 편지로 서로 내가 걔 주소를 먼저 알아서 걔한테 보내서 우리 휴가 맞추자 해가지고 휴가를 맞춰서 나왔어. 나와서 이제 걔네 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군대를 의정부로 훈련소를 빠졌다가 가평이라는 곳으로 가요. 쌤이 운전병이거든. 가평으로 갔는데 가평에서 이제 가평이 어디냐면 경기도 완전 북부야. 그래서 좀만 더 가면 그냥 강원도야. 전방이야, 전방. 가평 위가 전방이야.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한 6주 받다가 이제 애들 이제 자대 배치가 나온다.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으면 그 교관이 이렇게 자기 무슨 지로용지처럼 이렇게 자대 배치 받는 주소를 줘. 근데 거기 한 내무실에 50명이 앉아 있었는데 애들이 저기서부터 받는 거야. 나까지 오는 거지. 관등성명대로 딱 받고 주소를 딱 받다. 근데 그 앞전에 내 앞에 있던 애들은 이렇게 침상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렇게 쪼로를 앉아 있어. 이렇게 쪼로를 2줄로 앉아 있어. 그러면 교관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명 한 명 지로용지를 줘.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줘. 내가 여기 앉았어.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받으면서 종이를 딱 펼치는데 이제 그 표정이 하면서 이제 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한 친구들은 내가 딱 전우 드리려고 하지. 궁금한 친구들은 이제 어디 그냥 그러자. 어디 그럼 이제 욕하면서 띠바 입 모양으로 뭐 부대를 얘기한다든지 주소를 말한다. 홍천 뭐 이런데 그지? 뭐 저기 백골 막 이러는 거야. 백골이 막 3사단 5사단 열세부대 8사단 뭐 오뚜기 부대 25사단 청룡부대 30부단 뭐 30사단 해서 이렇게 그런 부대 있어요. 30사 유명한 메이커 부대라고 하죠. 다 거긴 거야. 여기 앞에 애들이 다 강원도야. 강원도 전방. 그럼 난 어떻게 했어? 그 다음은 나도 강원도겠구나 하고 딱 받았다. 딱 받고 딱 닫았어.
딱 가만히 있었어. 왜 그러냐면 나는 안양에 떨어진 거야. 안양에 떨어진 거야. 지금 내가 어디 있어? 안양에 있잖아. 이것도 인연이야. 난 안양에 안 살았어, 얘들아. 안양과 연이 없었어. 근데 군대를 그렇게 가버렸어. 안양? 처음 들어봐. 다 애들 다 그러는데, 오씨, 다른 애들 다 강원도 갔는데 나만 안양인 거야.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옆에 애가 나를 툭 친 거야. 그래서 어디? 그래서 어디? 어?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도 어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진짜. 그리고 되게 미안한 거지. 약간 강원도 가면 약간 좀 그때 당시에는 좀 너무 빡세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간다고 빡센 게 아니고요. 저기 간다고 뭐 밑에 간다고 안 빡센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 잘 만나야 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다 여기 빡센 데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하고 나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경기도 남부로 가니까 되게 미안한 거예요. 말을 못했다가 이제 교관 나가고 나서 이제 개인 정비 쉬는 시간 때 아씨 어디냐고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침상 막 넘어오면서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어디냐고. 아 얘들아 잠깐 근데 아씨 어디냐고 막 하면서 막 근데 이제 이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막 말을 막 돌렸어. 딱 보니까 이제 뭐냐 이 새끼 안양이라고 막 하면서 너 뭐냐고 너 뭐 빽 있냐고 막 그러는 거야. 나 그런 거 진짜 없어. 그런 거 우리 아버지 트럭 운전사고 나 뭐 그런 거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이 새끼 뭐냐고 왜 너만 안양 가냐고 막 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어떤 뭐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도 아니야. 뭐 점수만 내 1등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안양이 떨어지니까 나도 어안이 벙벙했던 거지. 그래서 난 심지어 교관한테까지 갔어. 저 이거 제 거 맞냐고. 저는 왜 안양이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하면서 욕만 먹었지 뭐. 그래서 오씨 뭐지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안양 가서 자대 배치 받고 그렇게 이등병 생활하다가 걔랑 휴가를 맞춰서 나왔는데 걔가 이제 자기네 집에 가자는 거야. 난 처음으로 걔네 집에 간 거야. 걔네가 인천인데 인천 부평에 있어 집이. 근데 인천 부평 가본 적 없으시죠? 거기 딱 역사를 내리면 큰 광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뭐 택시 있고 막 하는 큰 광장, 사람 있는 광장이 있고 보통 이제 부평 가면 무슨 버스를 타고 저기 어디야 아파트 단지로 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걸어서 가는 거야. 저기가 우리 집이야 하더니 어떤 약간 건물 있는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그죠 4층짜리 건물인데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는 무슨 뭐 가게가 하나 있었고 그 옆문으로 들어가서 얘네 집 단독주택인가 보다. 그래서 뭐 어느 집에서 사나 보다 하고 이제 딱 갔는데 결과론적으로 2층부터 4층까지가 다 걔네 집이야. 그래서 2층 가면 부모님 방, 주방, 거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2층 그 다음 층에 올라가니까 걔 형방. 형층이지. 형층 그 4층이 걔층.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무선 플레이스테이션을 대한민국에 없었거든. 걔가 갖고 있었어. 일본에서 바로 가져온 플레이스테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부자였어. 좀 많이 부자였어. 부평역 바로 앞에 4층짜리 건물에 3개 층이 걔네 집이었으니까. 그래서 난 부자 친구를 두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밥 먹을 때 그 어머님께서 주방에 요리하시는 분이 계셨어. 그래서 그분이 진짜 무슨 드라마에서 보는 듯한 한상 차림을 해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어떻게 군생활 힘들지? 그래서 아닙니다. 할만합니다. 그러면서 막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 배치는 받았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의 뉘앙스냐면 내가 보낸 대로 잘 갔어?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밥 먹다가 어떻게 배치는 잘 받아서 그 말을 딱 듣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지? 싶어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어머님이 그때 아직도 그 표정이 기억나. 그 먹고 내가 고개를 싹 들고 어머님을 딱 봤는데 어머님이 딱 이러시는 거야. 씩 웃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 거야.
내가 안양 간 이유였어.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아니 어머님께서 어떻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걔 친구 어머님 부모님하고 여자친구랑 같이 내가 배웅 이렇게 배웅이죠. 배웅 나가서 이렇게 손 흔들어 줬잖아. 그래서 걔 부모님 차를 타고 내가 기차역까지 태워주셨어. 나를 집에 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그래서 예 전화번호 이렇게 됩니다 하고 알려드렸지. 그러고 나서 언제 입대한다고? 4월 20일 날 입대합니다 하고 그렇게 헤어졌다가 이제 나 혼자 갔죠. 부모님이랑.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핸드폰으로. 딱 전화해. 정규야, 지연이 엄마야. 그래서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오늘 군대 입대하지. 예. 그래서 아유 잘 갔다 오고 근데 너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주민등록번호 얘기해주면 이건 뭐 그냥 의심의 그냥 끝판왕이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위화감이 없었어. 그래서 예, 저 83091 막 하면서 불러드렸지. 그래서 그게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은 1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간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안양까지 갔고 그걸 휴가 때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라고 여쭤보니까 얘 아빠가 얘 친구 아빠 그 친구 아빠가 군대 전역하셨어.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대령까지 있다가 별 못 달고 그냥 전역하고 지금 일하고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럼 저 아버님께서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 친구가 툭툭 치면서 야 우리 아빠 저거야 인천 부평 지하상가 혹시 못 들어보셨죠? 안양역에도 지하상가 있는 거 알지? 그 규모의 최소 5배 규모야. 안양 지하상가는 제대로 못 봤는데 엄청 커. 그러니까 내가 와이프가 인천 사람이거든. 인천에서 부평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나는 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려. 그 정도로 넓어. 지하 상가가. 거기 이사장이시더라고. 최대 규모. 지금 뭐 온라인 쇼핑몰이 뭐 저기 됐으니까 그때 지금 많이 죽었겠지만 그때는 뭐 20대 때 옷 사러 간다, 뭐 화장품 뭐 그냥 다 지하 상가로 갔어. 그때는. 그래서 걔 아빠가 그때 내 입대했을 때 주민번호 물어본 게 진짜 저게 되나 봐.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얘 어디로 보내? 처음 경험해봤어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친구는 많이 사귈수록 좋다. 알겠니? 내가 걔를 알고 만난 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나 무슨 막 속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니에요. 난. 4번 봅시다. 어떠고? 그래서 얘들아 그리고 지금 경험 같은 거 많이 해도 얘들아 음악, 뭐 스포츠 군대 있을 때도 진짜 스포츠 하나 잘하면 진짜 끝나는데 축구는 뭐 당연한 거고 선생님 축구는 못했어. 선생님이 이등병 때 수비수 했다가 거의 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일중대 김민재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뭐 이 떡대로 그냥 다 밀어붙였으니까. 근데 밀어붙이는 건 잘했는데 공을 못 찼어. 공을 차면 자꾸 나가. 그래서 저기 공격수 병장이 항상 나한테 했단 말이에요. 야 이 개나리야 넌 발가락이 3개냐? 막 이러면서 날 비아냥거리면서 놀렸던 기억이 나요. 개놈 새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혀서 내가 크게 여기 싹 갈려가지고 부상을 입은 뒤로는 날 축구를 안 시키더라고. 근데 내 진가가 언제 발휘됐냐? 체육대회 때. 군대는 무조건 씨름. 농구, 축구 무조건 있고. 뭐 줄다리기, 힘쓰는 것부터 계주 뭐 다 있어요. 웬만한 스포츠보다 재밌습니다. 내가 또 농구부 출신이니까 동아리 농구부에 선생님 초등학교 때 뭐 했어? 나 씨름 선출이야. 나 씨름 선수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데스매치거든. 5명 한 중대에 5명 딱 서 있으면 1대1로 붙는 거야. 넘기면 다음. 넘기면 다음. 그러니까 난 계속 고정값이야. 그리고 내 뒤에 사람들은 나 때문에 우리 중대가 내가 25명을 연속으로 이겼어.
내가 25명 연속으로 이겨서 5중대랑 계속 토너먼트를 했으니까 25명을 내가 다 이겼어. 하루에. 그 씨름 선수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 그래서 하루에 25명을 이겨서 우리 중대가 씨름 우승한 거야. 나 혼자 다 했어. 진짜. 근데 내 뒤에 있던 후보 4명 있잖아. 선수 4명은, 씨름 선수 4명은 내 덕분에 2박 3일 휴가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씨름으로 다 넘기고, 농구도 우승했어요. 농구도. 쟤도 또 농구 좀 쳤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었지. 그러니까 스포츠 하나 하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경험 많이 하세요. 대학생 때도 군대에 있을 때 남자애들은 군대, 여학생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스포츠에 관심 없지. 야구 하나 좋아하면 되게 남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죠? 자, 다음.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은 4번이었죠? 적합한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라는 뜻이야. 핵심이다. 핵심이라는 단어 딱 눈에 들어오네. 키라는 거, 그지? 먼저 인식하는 것은 부터 먼저 가보자. recognizing이 되겠죠, 그렇죠? recognizing. 뭐를?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강점은 strengths, 약점은 weaknesses. 그치?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어디 있니? and 여기 있네. 그치? 그래서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그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요것을 인식하는 것은 뭐 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핵심이다부터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핵심을 써주는데 is the key. 이게 핵심이다. 우리 요 표현은 좀 알고 갑시다. 뭐뭐 하는데 핵심이다 라고 할 때는 키 다음에 이제 to를 쓰는데 이때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예요. 그래서 ing라는 동명사가 나와 주셔야 되고 ing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 결정짓다 어디니? determining. 친절하게 여기서는 ing로까지 나와줬네요. 그렇죠? determining 뭐를 결정하는데? suitable career. 나머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그렇죠? 마무리 해주시고 점심 먹고 이따가 테스트 숙제, 그 다음에 단어장, 그 다음에 독보, 독원 독보 요거 챙겨서 점심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봅시다.